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새벽 광주에서 발생한 모텔 방화 사건은 피해 면적이나 화재 진압 시간에 비춰볼 때 인명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겨울이라 문을 닫아놓고 있어서 유독가스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지만 방화 피의자는 여전히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에 불이 날 당시 광주의 모텔에는 투숙객 49명을 포함해 모두 53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중상자는 8명, 그중 1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방에서 너무 얘기가 무지 나오더라고요. 쬐끔한 얘기. 119가 화재 신고 3분 만에 출동해 진압에 나섰는데도 이처럼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은 유독가스가 건물 안에 순식간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연기에 질식한 사망자들과 부상자들은 불이 난 3층 객실은 물론 4층과 5층에 집중됐는데 부상자들은 하나같이 다 연기에 숨이 막혔습니다. 겨울철이다 보니 객실과 복도 모두 출입문과 창문이 닫혀 있었던 데다 옥상 문까지 닫혀 있어 침구류를 태운 유독가스가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모텔 창문에는 보시는 것처럼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연기를 빼내기 위해 유리를 깨는 적이 남아 있습니다. 옥상층에 문은 닫힌 상태로 농연이 좀 배출이 지연이 돼 있어요. 한편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 39살 김모 씨의 범행 동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별다른 범죄 전력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가 쫓아오려 한다며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옛 광주 교도소에서 발굴된 유골들을 감식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장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5.18 행불자 가족들은 이번엔 꼭 잃어버린 가족을 찾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광주 교도소에서 발견된 유골들에 대한 감식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에 확인된 유골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18과 연관성이 드러나면 향후 출범할 5.18 진상조사위와도 협의해 조사를 이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자체 조사단을 꾸린 법무부는 출입이 통제된 광주 교도소 부지 안에 이 시신들이 어떻게 매장됐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광주교도소 근무 직원 등 이런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 좀 신원을 파악을 해서 조사하는 거. 국과수는 유골에서 유전자 정보를 추출해 전남대가 보관하고 있는 5.18 행방불명자 가족의 혈액과 비교해 일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안매장 발굴에서 가족을 찾지 못한 5.18 행방불명자 가족들은 이번에는 꼭 찾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DNA 다 해가고 그랬으니까 하루빨리 나오면 좋죠. 누구도 안 죽을 수가 있겠어요, 좋지. 다만 이번에 처음 확인된 40여 구는 물론 무연고 수용자로 관리되어 온 시신까지 모두 80여 구의 유골을 감식할 예정이어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단체는 성명을 내고 유골 감식 과정에 5.18을 연구해온 전문가가 입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1년 넘게 논란이 계속됐던 황룡강 장록습지가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여론조사 결과 국가습지로 보호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황룡강 둔치를 따라 도심 속에 펼쳐진 천혜의 보고 장록습지. 환경을 보호하자는 시민사회와 개발 제한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갈등이 1년 2개월 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선택된 것이 정보 제공형 여론조사입니다. 19차례에 걸친 주민 간담회와 공개 토론에 이어 광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찾아가 응답을 듣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된 조사 결과 국가습지 지정을 찬성하는 쪽이 85.8%, 반대하는 쪽이 14.2%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진정한 우리 광산 구민의 뜻이 뭔지, 광주 시민의 뜻이 뭔지 이런 걸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 그런 사례입니다.
개발 제한을 우려해 국가습지를 반대해왔던 주민들도 이번 조사 결과를 대체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광주시는 중단됐던 장록습지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절차를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습지로 지정되면 습지 보존과 복원 사업에 국비가 지원되고 탐방로와 학습관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장록습지가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도심 속 습지로는 국내에서는 첫 사례로 기록됩니다. 이번 사례는 환경 갈등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전국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오랜 침체에 빠졌던 진도의 관광객이 올해 크게 늘었습니다. 진도에서는 지역 출신으로 대박 흥행을 이끌어낸 트로트 가수 송가인 씨의 이름을 따서 송가인 효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낮 농촌의 조그만 주택이 인파로 북적입니다. 트로트 가수 송가인 씨의 고향집입니다. 하루 많게는 1000명 이상이 찾으면서 대문 앞에 특산물 매장도 생겨났습니다. 앵무새 부리마이로 생긴 그 집터에 자리 잡고 있다 하더니 영락없이 그렇게 생겼고 그래서 그런지 노래도 잘하신 것 같아요. 앵무새 부리처럼. 세월호 참사가 난 지난 2014년 29만 명대로 떨어진 뒤 더딘 회복세를 보이던 진도의 관광객 수는 5년 만에 4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국민 트로트 가수로 급부상한 송가인 효과에다 지난 7월 문을 연 대형 리조트도 내년 2월 초까지 예약이 완료될 정도로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가 붐비면서 특산품 판매점과 음식점, 펜션을 포함한 지역 중소 숙박업소의 매출도 늘어나는 등 지역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도군의 어떤 SOC 이런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진도군은 울돌목 해상 케이블카, 루지 테마파크 등 다양한 투자 유치를 통해 관광객 상승 효과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내년부터 고등학생들에게도 교복값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데요. 무상교복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는 교복값이 2배로 뛰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도 무상교복을 시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교육청이 학교에 1인당 30만 원씩 해당하는 예산을 주면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해 구매 대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엉뚱한 데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조달청의 온라인 입찰 사이트에 공개된 전남 지역 고등학교에 납품한 교복업체들의 최종 낙찰 내역입니다. 올해 낙찰 금액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대부분 30만 원 안팎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해 17만 원을 불렀던 A 교복업체, 올해는 21만 5천 원이나 올려 낙찰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B 교복업체도 12만 5천 원을 올려 입찰에 참여했는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가격이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는 V자 곡선을 보이거나 지난해 상승폭보다 배 이상 오른 학교는 3년치 자료가 모두 공개된 52곳의 학교 중 11곳에 달했습니다. 올해 입찰가가 높아 아직 낙찰을 못한 학교가 상당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학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에 업체들 전부 다 높은 금액 만나서 공고를 새로 내서 새로 다시 입찰을 해야 돼서요. 학교 현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도 많아야 몇천 원 선에서 가격이 변동하는 게 일반적이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품질을 개선했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신축성을 좀 더 올리고 그렇다고 해도 개박 30만 원을 받을 만큼 드라마틱하게 아주 그 품질이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왜 이렇게 오른 걸까? 교복업체를 찾아 물어봤더니 다른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바닥에 일어나 버리니까. 근데 이제 본사에서 지원금이 안 나온다 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자던 사업은 못 오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따서 못 하든지 간에 그 가격에 쓰는 거예요. 손이 안 나는 가격에. 그러면서 교육청이 권고한 교복 상한가는 이윤이 남지 않는다며 가게에 직접 30만 원씩을 주고 자율적으로 업체를 고르도록 하는 방식이 이상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비 맞춤점 아닌 데는 다 없어졌어요, 순천에.
메이커만 그나마 지원이라도 좀 해주니까 지저지 유지를 하고 이렇게 있는 거. 하지만 교육청은 실비 지원을 할 경우 안정됐던 교복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라 교복업계와 교육당국의 불편한 공생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광주의 모 고등학교에서 출제교사가 특정 문제집의 문제를 그대로 베껴 출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에 따르면 모 고등학교에서 특정 과목 교사가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등 3차례에 걸쳐 시험 문제를 특정 문제지에서 베낀 사실이 드러났고 2학기 기말시험 이후에 모두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기간제인 해당 교사를 면직시키고 학교 측에는 행정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순천시 송광면의 광주 방면 도로에서 45인승 시외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62살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승용차 운전자와 다른 승객 등 12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차가 미끄러졌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도로 위 블랙아이스 때문에 버스가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대학교는 IT 자동차학과의 방걸원 교수팀이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감지 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치는 도로의 온도와 습도, 기압과 광수량 등을 측정해 무선 통신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이를 토대로 결빙 가능성과 결빙 상태를 판단하는 시스템입니다. 방 교수팀은 이 장치를 상습 결빙 구간에 설치하고 전광판으로 노면 상태 정보를 알리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쌍교 숯불갈비 송선희 대표가 1,5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광주대학교 총장 교직원들이 4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는 성탄 메시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5.18 행방불명과 관련된 사람들이 양심선언을 해서라도 역사적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주교는 옛 광주교도소 터에서 신원미상 유골이 다수 발굴된 것과 관련해 5.18 암매장의 의혹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깊이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대립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선택적인 정의는 자칫 법의 폭력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보수와 진보는 수레바퀴의 양축처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선 7기 2년차를 맞은 올 한 해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착공과 인공지능 중심도시 도약을 가장 큰 성과로 평가했습니다.